좋은 방향은 아니다.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였다. A라는 주택을 3년 이내에만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정하신 우리 구독자는 굉장히 불리하다. 최선책은 뭐예요? 비과세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9403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대표님, 저와 처지가 비슷한 지인이 교환 거래를 권해서 고민되어 연락드립니다. 비과세 받아야 되는데 매도가 안 될 것 같아 안전하게 지금 교환 거래하는 게 맞을지 명쾌한 해답 감사드리겠습니다. 2016년 5억에 선매수한 가람마을 광교 호반 85타입과 지인의 힐스테이트 영통 85타입 각각 9억 5천과 8억 5천에 교환하는 조건이라고 하시고요. 21년 매수한 이편한 세상 광교에 전입 예정이라고 하시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의 장세가 좋지 않을 때는 매매 자체가 성사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구독자님이 매도를 계획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구독자님처럼 교환 거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서로 물물 교환이죠. 현물을 교환하는 그런 거래 방식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굉장히 좋은 방식이기도 하지만 득과 실을 잘 따져봐야 되겠죠. 득과 실을 따져봤을 때 저는 교환 거래보다는 차라리 나중에 비과세 처분할 수 있는 기한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한까지도 기다려 보시고, 만약에 그 기한 내에 매도 자체가 불가능하더라도 나중에 2주택인 상황에서 과세를 해도 불리하지 않고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독자님의 아파트가 우리 나중에 교환하는 아파트보다는 더 상급 아파트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강제 2주택이 될 수도 있고, 또 하급지 물건을 오히려 보유하는 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이유를 뒤에 가서 판소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지금 가람마을 광교 호반베르디움 아파트를 양도할 생각으로 있으시다. 이 더샵 광교까지는 다 이 원천동 광교 내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신규로 취득한 아파트가 이편한세상 광교 아파트라고 합니다. 자, 이 아파트에서 또 나중에 전입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교환하는 아파트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교환 거래해야 될 아파트는 망포역 인근에 있는 힐스테이트 영통이라는 아파트입니다. 오히려 지금 호반베르디움보다 조금 더 신축이고 세대수도 거의 1000세대 이상 더 많은 아파트지만 우리 급수로 봤을 때는 힐스테이트 영통보다는 앞전에 보셨던 광교 호반이 좀 더 상급 아파트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구독자님은 상급 아파트를 오히려 상급 아파트보다 조금 떨어지는 아파트와 교환 거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좋은 방향은 아니다 라고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뒤에 판소리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A라는 앞전에 보신 광교 호반베르디움 이 아파트를 먼저 취득을 하셨습니다. 2016년도에 취득을 하셨는데 5억대에 취득을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로 5억 5천이라고 가정하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파트를 양도할 계획으로 있는데 양도 금액은 약 9억 5천이라고 하셨습니다. 9억 5천. 자,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우리 구독자님은 B라는 또 신규 취득한 아파트가 있죠. 이 아파트는 이편한세상 광교 아파트였죠. 이 아파트는 2021년도에 취득을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뭐 취득 당시 금액은 써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렇게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보면 일시적 2주택으로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형태가 나오거든요.
자, 1식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A라는 주택을 3년 이내에만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구독자님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운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다. 2021년 몇 월 달에 취득한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지금 1식 2주택 처분기한이 아마 3년으로 해당이 되신다라고 하셨으니 아마도 21년 5월 이후에 취득을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원래 2021년에 취득했을 당시엔 조정대상 지역, 그리고 그 종전주택도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1년 이내 매도 및 1년 이내 전입을 해야 되는 요건이 있었는데 2022년 5월 10일부터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고 나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1년 이내 전입 및 매도 자체를 아예 없앴죠. 그리고 2년 이내 처분 기한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2년으로 늘어났는데 이번에 또 3년으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해당이 되시기 때문에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였다. 그래서 A라는 주택을 3년 이내에만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런데 지금 거래 자체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C라는 힐스테이트 영통을 교환거래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이 힐스테이트 영통의 양수 금액은 8억 5천이라고 하셨습니다. 8억 5천. 자, 이렇게 해서 A라는 주택이 지금 매도가 안 되니까 요 C라는 주택과 함께 교환거래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환거래. 그래서 현물끼리 각각 그냥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양도, 양수를 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A의 광교 호방과 C의 힐스테이트 용통의 가격선을 봤을 때 우리 구독자님이 지금 양도 금액을 9억 5천으로 양도하면 굉장히 불리하다. 자, 원래 우리 교환거래에 있어서는 각각 아파트의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양도인과 양수인의 협의에 따라 금액이 이렇게 정하신 것으로 판단이 돼 보입니다. 이렇게 정하시면 우리 구독자님 굉장히 불리하다. 근데 만약에 이런 형태로 그냥 교환거래를 만약에 하셨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만약에 교환거래 시 우리 구독자님이 내는 세금을 한번 먼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득가시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교환거래 같은 경우에는 법률상, 세법상 선양도 후취득 개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양도, A라는 주택을 먼저 선양도해서 비과세를 받고 그 다음에 C라는 힐스테이트 영통을 후취득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2주택 취득세가 적용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기존의 조정대상 지역이었다면 원래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었었는데 지금 수원 전체 그리고 경기도 전체가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본세율에 이 취득세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취득세를 우리가 봤을 때 8억 5천 양수 금액과 9억 5천 양도 금액의 가장 높은 금액으로 산출된 취득세를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산출된 세액이 가장 높은 금액선으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8억 5천이 아니라 9억 5천에서 3.3%이죠. 그렇다면 취득세가 얼마 나오냐면 약 3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3천만 원. 그리고 나서 서로 교환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님은 A라는 주택을 교환하고 B와 C라는 주택, 2주택이 돼 버리게 된 거죠. 자, 이렇게 2주택인 상황에서 우리 구독자님은 지금 B에 있는 주택으로 전입하기 위해서 일단 비과세를 좀 절감하기 위해서 교환 거래를 했는데 한 채가 매도되지 않고 그냥 똑같이 2주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1식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B의 주택을 양도해야 되겠죠. 근데 B와 C를 봤을 때 더 상급지 아파트는 B죠. 그리고 B의 거주 목적으로 전입할 목적으로 일단 양도를 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B에는 계속 거주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높다.
만약에 거주를 하지 않아도 B를 매도하는 것보다 C를 매도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B가 더 상급 아파트이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C라는 아파트를 나중에 양도했다. 그러면 일반적인 양도세가 또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힐스테이트 용통은 얼마 선까지 금액이 상승하고 반등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이 아파트의 최고점이 11억대 정도가 나왔습니다. 11억대. 저는 그 최고점의 거의 80에서 85% 수준까지는 가격이 반등할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만약에 가격이 반등할 때 이 아파트는 9억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9억대. 이게 거래될 수 있는 금액대 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추후에 반등할 때 우리가 양도한다면 9억 5천에, 그러면 차익이 1억이죠. 거기에 양도세를 계산할 때 이 취득세 3천만 원 납부했던 거 경비 처리하게 된다면 양도세는 얼마 나오냐면 약 1,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1,000만 원 정도. 자,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님 순수 자본이 얼마 정도 남는 겁니까? 9억 5천에 양도하고 4천만 원 세금 납부했다라고 한다면 약 9억 1,000만 원 정도가 남는 거죠. 자, 근데 반대로 2번 A라는 주택을 교환거래하지 않고 나중에 과세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A라는 주택도 지금 당연히 양도하진 않겠죠. 이 아파트가 나중에 집값이 다시 반등하는 시기. 그럼 이 아파트가 반등하는 시기에는 얼만큼 올라갈 수 있냐라고 본다면 똑같이 우리 C라는 아파트도 정고점 대비 80에서 85% 수준으로 책정을 했을 때 이 아파트도 13억대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나중에 11억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소지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11억에 우리가 매도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아파트는 5억 5천에 취득했기 때문에 나중에 5억 5천에 양도 차익에 따른 양도세를 계산하게 된다면 2016년도에 취득했기 때문에 장특공제를 7년 14%의 장특공제를 받는다라고 가정했을 경우 양도세가 얼마 나오냐? 양도세가 약 1억 8천 정도 나옵니다. 1억 8천.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죠? 양도세 많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경우 그러면 순수 나한테 남는 자본금은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11억에 매도하고 1억 8천 양도세 내면 얼마 남습니까? 약 9억 2천이 남죠. 그렇다면 교환거래를 하건 A를 그냥 나중에 2주택인 상황에서 과세하던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 순수 나한테 남는 자본금은 거의 똑같다. 자, 그런데 불확실성이 존재하죠.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최상의 선택을 선택했을 때 9억 1천의 자본금이 나올 텐데, 자, 그런 경우가 있죠. 만약에 C라는 주택이 추후에도 매도가 안 됐을 때 우리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강제 2주택이 돼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은 세금대로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또 양도할 때 더 어려움이 클 수도 있죠. 지금 광교 호반도 매도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광교 호반보다 조금 더 하급지 아파트인 힐스테이트 영통도 매도하기엔 더더욱 더 어려울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강제 2주택이 될 가능성이 있고 우리 구독자님이 계획했던 전입할 B아파트의 전입할 목적도 무산될 가능성도 매우 높을 겁니다. 그래서 교환거래가 최상의 선택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2번 사항으로 갔을 경우에 A라는 주택을 우리는 2주택이 된 상황에서 나중에 양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언제든지 매도 계획을 세워서 매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순수 자본금이 9억 2천 정도 남을 수 있다. 근데 만약에 11억보다 더 조금이라도 상승될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본금을 더 확보시킬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차선책인 겁니다. 최선책은 뭡니까? 우리 비과세 기간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언제까지? 24년까지. 비과세 기간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렇다면 최선책은 뭐예요? 비과세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최선책으로 우리가 순수 양도를 하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수익은 더 커질 수 있고요. 만약에 비과세를 양도 기한에 채우지 못하고 매도하지 못할 경우에 그냥 A라는 주택 과세만 하더라도 교환거래했을 최상의 선택보다 똑같은 개념으로 똑같은 자본금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선책인 경우에는 비과세 받는 게 최선책이고 차선책은 교환거래 또는 A라는 주택을 과세하는 거다.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 무리하게 교환거래하는 것보다 비과세를 최선적으로 받는 게 가장 우선적인 거고 이게 결국엔 양도가 안 됐을 경우에 그냥 A라는 주택을 과세하셔도 된다. 그래서 1번보다는 우리 구독자님은 2번 사항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리고 지금 양도가액도 이거 제가 봤을 때 더 높게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매매 사례가액이 아마 8억 5천이 찍혀서 8억 5천 그리고 광교반도 9억 5천이 찍혀서 9억 5천으로 기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더 올려야 되고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이 차라리 비과세를 그냥 받는 게 좋고 24년도까지 기다려 보신다면 금액적인 반등이 지금보다 더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그냥 비과세 받고 비과세가 안 된다면 그냥 과세하셔도 된다. 이렇게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